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폴란드가 산업, 의료, 물리학 분야에 적용될 소형 입자 가속기 연구를 통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부 프로그램, 대학교, 그리고 유럽 연구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십 년간의 가속기 과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는 병원, 공장, 연구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더 작고 효율적인 기계에 중점을 둡니다. 이 비디오는 입자 가속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폴란드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지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먼저, 입자 가속기는 전기장을 사용하여 전하를 띤 입자의 속도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입자는 전자나 양성자이지만 일부 가속기는 더 무거운 이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자들은 자기장에 의해 안내되고 집중되며 진동하는 전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와 같은 기존의 대형 장비는 매우 높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원형 터널을 사용하지만 소형 가속기는 더 작은 규모를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물리학 외의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학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가속기 개발에 힘쓰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NCBJ로 알려진 국립핵연구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비에르크에 위치한 이곳은 연구용 원자로와 가속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 또한 크라쿠프의 핵 물리학 연구소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CERN, 독일의 DESY와 같은 유럽 기관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및 의료 분야에 맞춤화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부분적인 지원을 받는 정부 프로그램은 이 분야의 국내 혁신을 장려하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소형 가속기는 주로 원형이 아닌 선형 설계를 사용합니다. 선형 가속기, 즉 리나치에서는 입자들이 고주파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일련의 공동 캐비티를 통해 직선으로 가속됩니다. 각 공동은 입재 작은 가속력을 제공하며 입자가 공동을 통과하면서 이 가속력들이 합쳐집니다. 폴란드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연속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초전도 리낙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에서 니오뷴과 같은 초전도 물질을 사용하면 전기 저항이 낮아져 기존 구리 공동에 비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미국의 페르미랩과 독일의 대지, DESY와 같은 시설에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속기의 가장 직접적인 응용 분야 중 하나는 의료입니다. 괴너지 입자 빔은 양성자 치료라는 방법을 통해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을 통과하여 건강한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X선 대신 양성자 빔은 특정 깊이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침착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수적인 손상을 줄여줍니다. 폴란드는 2011년에 크라쿠프에 첫 양성자 치료센터를 개설했으며 당시에는 더 큰 사이클로트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원들은 지역 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는 더 작은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와 벨기에의 IBA 같은 회사들이 이 기술의 시장 선두주자이며 폴란드 연구진은 이들과 협력하여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속기는 재료 테스트 및 산업 검사에도 활용됩니다. 괴너지 전자빔을 표적에 쏘아 강렬한 X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X선은 터빈 블레이드, 용접부, 반도체 웨이퍼 등을 영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튜브에 의존하는 기존 X선 장비와는 달리 가속기 기반 X선원은 더 높은 에너지와 밝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밀하거나 두꺼운 물체를 더 높은 정밀도로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크라쿠프 핵물리학 연구소는 비파괴 검사를 위한 선형 가속기를 테스트했습니다. 이는 독일 에어버스 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2026년에는 폴란드 기업들이 이러한 가속기를 항공우주 부품 검사 라인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유망 분야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입니다. PET 영상과 같은 많은 진단 스캔에는 플루오린 18과 같은 단수명 동위원소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동위원소가 연구용 원자로, 핵분열로, 나 대형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소형 가속기는 이러한 동위원소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공급망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지만 NCBJ 연구원들은 필요에 따라 동위원소를 생성할 수 있는 소형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유럽 전역의 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원자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입니다. IEEE 스펙트럼
IEEE 스펙트럼과 같은 저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가속기는 동위원소 공급을 위한 원자로에 선호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왜 소형 가속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그 밑에 깔린 물리학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될 때 방향을 바꿀 때마다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원형 가속기에서는 전자가 싱크로트론 방사선이라는 현상을 통해 에너지를 잃고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이 손실도 커집니다. 선형 가속기는 이러한 특정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높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긴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진보된 가속 방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기관에서 연구 중인 한 가지 접근 방식은 플라즈마 웨이크필드 가속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레이저나 입자 빔이 플라즈마를 역이시켜 매우 짧은 거리에서 입자를 가속할 수 있는 초강력 전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소형 가속기 연구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프로그램들은 유럽에서 확실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유럽위원회는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EU-PRA-XIA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수킬로미터의 터널이 아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즈마 기반 가속기를 시연하는 것입니다. 핵물리학 연구소는 이 연구의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첫 프로토타입이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 이 협력은 폴란드에게 차세대 가속기 설계에 대한 귀중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이 기술은 결국 폴란드 산업, 특히 의료 및 검사 용도로 이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개발들을 베타트론과 같은 구형 가속기 유형과 비교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1940년대에 발명된 베타트론은 변화하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전자를 원형 경로로 가속했습니다. 산업 방사선 촬영에서 엑스레이를 생성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지만 에너지 및 효율성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형 선형 가속기는 베타트론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강력한 빔을 제공하며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요즘 베타트론은 대부분 구식이 되었고 많은 검사 작업에서 선형 가속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폴란드의 연구가 보다 효율적이고 다재다능한 기계를 향한 추세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학 및 산업 분야 외에도 소형 가속기는 환경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너지 전자빔은 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과 황화합물을 분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폴란드 슈체친의 포모자니 발전소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자빔 처리가 일부 화학 스크러버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폐기물 처리 및 살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연구원들은 현재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위한 휴대용 장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소와 더불어 폴란드 기업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크라쿠프에 있는 솔라리스 싱크로트론은 주로 연구시설이지만 상업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르샵에 본사를 둔 일렉트로니카는 산업용 엑스레이 기기를 위한 선형 가속기를 생산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물리학 연구를 위해 개발된 전문 지식이 어떻게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리안의 가속기 장비는 이미 폴란드 에임 치료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조달에는 국내 기업들의 기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가속기 연구 자금 모델은 국내 및 유럽 출처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학고등교육부는 국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럽위원회의 호라이즌 유로프 프레임워크는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종종 더 큰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므로 폴란드 연구소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그룹과 협력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DES와의 자유전자 레이저와 같은 첨단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폴란드 연구원들은 부품을 본국으로 가져오기 전에 그곳에서 테스트합니다. 지역 전문성과 유럽 협력의 결합은 비용을 분산시키면서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폴란드의 가속기 연구에 대한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더 작은 선형 가속기가 병원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한 검사 현장에서도 활용될 것입니다. 보다 저렴하고 소형화된 설계 덕분에 양성자 치료센터는 크라쿠프를 넘어 확장될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 및 금속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품질 보증을 위해 가속기 기반 테스트를 도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구 그룹들은 국내 동위원소 생산 시설이 수입품을 대체하기 시작하여 환자들에게 더 빠른 진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발전은 단순한 물리학적 돌파를 넘어 공학적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 대학들이 가속기 과학 분야의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형 가속기는 비용, 크기, 에너지 출력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복잡한 극저온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연구원들은 더 간단한 설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 현장에서는 공장 환경에서 혹독한 사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플라즈마 기반 가속기는 분명히 유망하지만 비만정성과 재현성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와 같은 저널에서는 가속 기울기가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의 초전도 선형 가속기가 향후 10년간 지배적일 것이며 플라즈마 방식은 좀 더 나중에 등장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제협력은 폴란드의 가속기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CER는 여전히 괴너지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며 폴란드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실험에 계속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가속기는 근본적인 발견보다는 응용 과학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A와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물리학 분야의 협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엔지니어들은 첨단 물리학 도구를 신뢰할 수 있는 의료 및 산업 기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의 이러한 균형은 실험실 시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기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르샤바 공과대학교와 크라쿠프에 있는 AGH 과학기술대학교는 다음 세대의 가속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진공기술, 극저온학, 고주파 공학, 그리고 빔물리학과 같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죠. 학생들은 종종 유럽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며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합니다. 기계와 더불어 인적 자본을 개발함으로써 폴란드는 가속기가 단순히 건설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인프라의 결합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소형 가속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반도체 검사를 위한 소형 가속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ALE은 살균용 전자빔 장치를 시연했습니다. 중국은 여러 도시에 병원 기반의 양성자 치료 가속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규모는 작지만 유럽 네트워크와의 통합과 산업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EE 스펙트럼 보고서는 가속기 기술이 점차 분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특수 목적의 장치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더 저렴한 암 치료는 환자의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줄여줍니다. 지역별 동위원소 생산은 의료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산업용 가속기는 제품 안전성을 높여 항공기나 파이프라인의 고장을 줄입니다. 환경 가속기는 오염 제어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물리학 연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폴란드에게 이러한 전략은 과학적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건강상의 이점까지 보장합니다. 비용이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에 시범 프로젝트를 넘어 실제 배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발전 분야는 가속기 기반 중성자원입니다. 중성자는 전자의 구름이 아닌 원자핵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재료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며 엑스레이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웨덴의 유럽 중성자 핵파쇄원 European Spallation Source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지만 이제 대학 및 지역 연구소를 위한 소형 중성자원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연구원들은 괴너지 양성자를 사용하여 핵파쇄를 통해 중성자를 생성하는 가속기 기반 미임계 집합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시스템은 첨단 재료 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 다국적 연구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가속기 개발은 컴퓨팅 및 시뮬레이션 기술 발전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속기 설계에는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PIC Particle in Cell 코드와 전자기 솔버가 사용됩니다. 바르샤바의 수학 및 전산 모델링을 위한 학제간 센터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엔지니어는 물리적 구성 요소를 제작하기 전에 공동 형태, 빔 초점 요소 및 차폐 구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일정을 단축시킵니다. 컴퓨팅과 가속기 과학의 통합은 폴란드가 비싼 시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대담한 설계를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말씀드리자면 폴란드의 소형 입자 가속기 연구는 첨단 물리학이 어떻게 실제 기술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병원의 선형 가속기부터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환경 정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 분야는 다양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물론 비용, 복잡성,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지만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에 202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가속기들이 많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 연구, 정부 지원, 그리고 산업계의 협력이 어우러져 폴란드는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